이번 시즌에 울산이 1패가 있는데 그 1패를 준 팀이 바로 대전입니다. 자, 코너킥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별다른 상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올렸는데 이거 뭔 자책골이야? 아이고 저걸 저렇게 가. 김민덕이구나. 저걸 머리를 갖다 대면 안 됐어. 어떻게든 뭐 갖다 대려고 했는데 그냥 몸으로 막지. 김영건 허벅지 잡는데요. 햄스트링인가 보다. 근데 김영건이 많이 뛰긴 했어 그동안. 있다 이거. 있다. 골! 바로 따라가는 대전. 와! 이거 김영건 빠지고 아직 안정 안 됐을 때. 아직 정승이 안 들어왔었어? 야, 1대1. 경기 초반부터 뜨겁네. 와! 말도 안 되는 패스! 말도 안 되는 턴! 비상! 울산 비상! 와, 완전 비상이에요! 먼저 한 골을 집어넣고 내리 두 골을 실점한 울산현대 비상! 레안드로 패스 뭡니까? 슈팅 너무 좋았고 마사! 이거 지금 대전이 전반전에 진짜 바짝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황하고 있는 울산이에요. 레안드로가 들어가요! 레안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레안드로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울산 초비상. 울산 전반에만 3골 실점합니다. 완전 무너졌어요 울산. 후반전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될지 아직까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에만 3골 기록한 대전 무섭다. 네, K리그 울산 대전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와, 울산이 3대1로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울산이 3대1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대전 엄청난데요? 지금 울산이 흔들릴 때마다 대전이 그 틈새를 잡고 놓고 놔주질 않아. 전반전에 김영건 선수가 허벅지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영건 선수가 우리가 매번 울산 경기 중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다. 김영건 너무 지칠 거다. 매 경기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앞에 박용우 선수도 지속적으로 경기에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정승현 선수도 이전에 막 부상당했었고 이제 복귀했지만 뭐 김기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김명권 선수만이 중심을 잡으면서 수비 라인을 이끌었었는데 이 선수가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김명권 선수가 나가자마자 정승현 선수가 들어오려고 했어. 10대 11 상황이었죠. 그때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대전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골을 넣은 적은 울산이었었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전의 김민덕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공격을 했을 때도 나름 좀 대전이 좀 압박을 초반에는 받았는데 그래도 잘 막아냈단 말이야. 상대가 코너킥도 많이 얻어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잘 막아내다가 결국 김민덕 선수가 좀 아쉬운 수비? 굳이 머리를 갖다 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장면이긴 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책골을 기록한 거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책골을 기록했고 이러면 울산이 홈에서 편히 가겠지라고 하는 찰나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건 선수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레안드로가 득점에 성공을 했죠. 레안드로 맞죠? 골을 넣었지? 예, 레안드로가 골을 넣었어요. 레안드로가 골을 넣고 1대1이 됐습니다. 어쨌든 울산으로서는 아쉽지. 정승현 선수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골 실점하니까. 그래서 1대1이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레안드로가 마사에게 말도 안 되는 스루 패스. 정말 멋있는 패스를 넣어줬었고 그 다음에 마사의 득점. 또다시 측면에서 레안드로가 마사에게 패스. 또 마사의 득점. 그러면서 3골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딱 2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전 엄청 거칩니다. 근데 거칠다고 해서 막 발 태클 막 올리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부딪혀줄 때 정말 빡세게 부딪혀요. 그러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규 선수가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과한 의지였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어쨌든 옐로카드가 나왔어요. 수비수하고 부딪히면서 김현우 선수였죠. 김현우 선수하고 헤딩 경합을 하는데 김현우 선수가 좀 늦게 왔는데 좀 터프하게 들어가긴 했어. 좀 거칠게 들어가긴 했어. 그러면서 주민규 선수 얼굴에 딱 어깨가 부딪혔는데 코피가 막 나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뛰고 있거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비를 치열하게 거칠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코가 약간 조용하고 주민규 선수도 이렇다 할 공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문수와 김현수 선수는 옐로카드를 한 장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후반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옐로카드가 한 장 있으니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 골이라는 그게 있어요. 여유가 있단 말이야. 이제 안배를 하면 돼. 그러니까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런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울산이 본인들 진영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굉장히 라인을 올리면서 몰아칠 때 한 번에 몰아치는. 그러니까 원정팀이면 응당 원정팀이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전, 연패를 하고 있는 대전, FA컵 포함해서 3연패를 하고 있는 대전, 리그 1팀인 울산을 만나서 원정을 왔으면 응당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어떻게든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상대가 빌드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건 압박하는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두세 명이 압박을 하면서 울산의 빌드업을 견제했던 거, 다소 거칠고 터프하게 보일지언정 상대의 공격수를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반전에 두 골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울산도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득점 찬스를 노리려고 했었는데, 슈팅 자체도 지금 대전에게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전의 기세에 어디가 호랑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호랑이인지 모르겠어. 대전 기세에 완전 눌린 팀은 어디냐? 울산입니다. 중요한 거, 레안드로 제어가 안 됩니다. 레안드로 제어가 안 돼요. 레안드로 드리블을 할 때마다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달라붙지를 못해. 왜? 속도, 어떤 드리블 능력 이런 거 부담되기 때문에 달라붙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레안드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계속 패스 마사한테 넣어주고, 마사 득점해주고, 측면 돌파한 다음에 마사한테 넣어주고, 마사 득점해주고. 지금 후반전에도 레안드로 이거 제어 못하면 울산 더 힘들어집니다. 주민규 어찌되었던 상대의 거친 수비 때문에 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는데 코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주민규 선수를 후반전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바코 안 보입니다. 잘 뭐 중간중간 드리블 하면서 본인이 볼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뭐 흔들려고 하는 뭐 의도 자체는 읽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엄원상 판단 미스 있었죠. 득점 찬스에서 본인이 잡고 나서 슈팅을 하던가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좀 양보를 하다 보니까 찬스 놓치고, 지금 울산의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마사의 침착함과 레안드로의 위력이 울산의 수비진을 굉장히 흔들고 있다. 그리고 울산은 지금 김영건 선수 나와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김영건이 없는 경기는 이번 시즌 처음 치르는 울산일 텐데, 여기서 얼만큼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후반전에 어떤 식으로 울산이 대응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대전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조율하느냐, 또 여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다 같이 가다가 갑자기 지금 수비수 2명 옐로카드 있는데 바로 따닥 옐로카드 받아버리면 퇴장 나오고 변수 생기거든요. 최대한 변수가 없이 이 두 골이란 스코어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 스코어를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봅시다. 야, 세트피스 상황 진짜 많이 만드는데 대전이 일단은 대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이 잘 버텨내고 있는 후반전 초반 상황. 이게 정면! 뒤에서 한 번 더! 이창근 선방! 와, 이것저것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돼. 잘 빠른 타이밍 패스 좋았고, 와! 마티나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3번의 패스만에 3대1을 만들었어요. 옵사이드야. 와, 야, 이게 살짝 앞서 있어서 봤네. 진짜 타이밍 좋았는데 진짜 아슬아슬했다. 오, 이번엔 진짜예요 주민규. 이번엔 골 맞아요. 루빅선의 돌, 주민규의 헤더. 첫 번째 코너킥 제 2차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잘 해냈지만 완벽하게 펀칭을 해내지 못했고, 재차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빗 맞았어요. 마치나다 이슈팀 빗 맞습니다. 야, 이거 대전 버티고 울산 넣어야 되고. 알아, 어떻게 울산이 올지 알아. 누구 보고 올릴지 대전도 알아. 이제 그걸 이제 아는 걸 막느냐 못 막느냐. 와, 울산! 오마이갓! 주민규!
대결 이렇게 밀어붙이더만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걸 못 버티나? 아 대전 나 후방에서 너무 쉽게 볼을 내줬어요. 대전이 하나? 대전이 이거 하나? 어설프게 뺏기면 바로 역습이야 대전도. 아우 조현우 와 진짜 쫄깃했다 경기. 네 울산 대 대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경기 3대3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정말 쫄깃한 경기였었고 사실 이제 후반전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비슷했어요. 대전도 두 골 차가 앞서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전방에서 전반전에 보여준 것처럼 무리해서 내지는 상대가 빌드업을 했을 때 조금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기보다는 내려앉아서 상대의 공격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어떤 수비 전술을 선택을 했거든요.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잘 버텨내긴 했는데 이게 약간 균열이 생기려고 했던 시점이 뭐냐면 이제 마틴 아담이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마틴 아담이 이제 후반전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틴 아담의 어떤 그 피지컬이 상대로 하여금 그 부담감을 주니까 그러면 이제 울산 입장에서 뭐냐 마틴 아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전반전 제가 후토크 때 주민규 선수가 약간 좀 앞면에 강하게 좀 상대가 부딪히면서 코피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잖아요. 후반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풀타임을 뛰었어요. 근데 주민규 선수의 집중력이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 찬스 때마다 주민규가 계속 근처에 있으면서 득점을 이제 하고 또 득점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후반 32분에 빛을 봤어요. 주민규 선수가 루빅손의 크로스를 이용해서 헤딩골을 넣어줬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후반 43분에 다시 한번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32분에 골을 넣어도 3대2 상황. 대전으로서는 한 골 차이가 있었는데 계속 대전이 이제 지친 거야. 힘들지. 수비만 해도 힘들잖아요. 계속 시달리는데 집중력 흐트러지고 수비하는데 힘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도 전반전에 좋았던 레안드로 이런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간간히 역습을 하면서 상대를 좀 밀어냈어야 됐었는데 그런 작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대전이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의 차이가 좀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비 일변도로 이제 보여줬던 뭐 대전으로서는 뭐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체력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불안해지는 대전이었죠. 그래도 3대2였잖아.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방 지역에서 울산도 급해 막 패스 넣고 크로스 넣고 하다 보면 그 볼이 다 슈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전 선수들로 볼을 잡기 마련인데 그 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아니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하고 아니면 클리어를 좀 멀리 해놓고 본인들이 정비할 시간을 보여줘야 되는 정비할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어이없게 뺏겨버리는 본인들이 약간 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조금만 소중하게 다뤘더라면 단 5초 10초만 더 보냈더라면 좀 더 이제 상대의 공격을 3번 할 거 2번으로 막아내고 2번 할 거 1번으로 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전으로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마지막 실점할 때도 본인들이 이제 볼을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뺏기면서 실점을 했는데 그때 뺏긴 선수가 전병관 선수거든요. 이 후반에 교체된 선수가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면 감독으로서는 답답하죠. 예. 거기서 뺏겨버리면서 바로 또 3번째 실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대전으로서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경기 내용은 이게 다예요. 대전은 계속 수비하고 좌우 측면에서 계속 싸움을 붙이면서 득점을 하려고 했었던 울산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가 후반 32분에 주민규 선수의 아주 좋은 집중력으로 그러니까 대전 선수들이 체력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민규 선수만은 사이사이에서 뛰어다니고 볼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놓지 않으면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회골과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주민규 오늘 대단합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 뭐 득점뿐만 아니라 뭐 마사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레안드로도 전반에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후반에 이렇게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도 최전방에서 약간의 안면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주민규 선수의 모습은 약간의 감동까지 받을 정도로 이게 정말 프로씬에서 뛰어야 되는
최전방 공격수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은 환상적이지 않았나? 박수를 또 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팀인 대전은 굉장히 아쉽겠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어차피 승점 1점도 괜찮잖아. 울산 원정이잖아. 야, 우리 이기다가 다 잡은 승점 3점 놓쳤다. 아, 이거 2점 너무 아깝다. 떨어뜨리는 2점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울산 원정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소기에 목표로 했었던 승점 1점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울산도 야, 우리 리그 1위 팀이야. 이렇게 말리고 힘든 경기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3대1 두 골 차로 벌어졌는데 후반전까지 정말 집중력 잃지 않고 꾸역꾸역 따라서 3대3 만들었어. 이게 강팀이야. 이게 우리 지지 않았잖아. 승점 1점 따냈잖아. 리그 1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승점 추가했잖아. 이러면 돼. 라는 생각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똑같은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 쫄깃한 그런 경기를 또 새롭게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